저는 경기도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66이고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없이 친정엄마한테 배운 요리 솜씨 하나만 믿고 시장 구석에서 반찬을 팔면서 시작되었어요. 그때는 그저 지붕 있는 내 가게 하나 얻어 장사하는 것이 소원이던 시절이었죠. 다행히 친정엄마의 손맛이 좋아서 제가 만든 반찬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해 주었고 점점 단골이 늘어나며 장사가 잘 되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반찬의 가짓수도 늘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이 동네 토박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유명한 반찬 가게가 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같이 일하는 직원도 있지만 아직도 새벽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반찬을 만드는 건 제가 수십 년째 해오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제 아들 때문이었어요. 남편 없이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다 보니 어떻게든 돈을 더 벌어야만 했습니다. 아이를 학원까지 보내가며 공부를 시키고 둘이 먹고 살 수 있게 생활비가 필요했고, 제가 조금 힘들더라도 아들만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인지 아들은 참 듬직하게도 자라주었습니다. 좋은 직장 다니며 결혼해서 손주도 낳았고 이제는 제 노년 인생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몇 달 전 며느리가 갑자기 일을 하고 싶다면서 저한테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제 애들 어느 정도 키웠고 집에서 놀기 뭐 하니까 어머님 가게 일 도와드릴게요. 며느리가 저런 말을 하니 기특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답지 않게 부모가 하는 일을 도와주려고 하는구나 싶었죠. 그래서 시간을 끌 것도 없이 바로 다음 날부터 며느리를 가게에 불러 일을 시켰어요. 처음엔 정말 착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배웠습니다. 새벽에 제가 출근하는 시간대에 같이 나와서 재료 손질부터 돕기 시작했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도 싹싹하게 웃으며 대했어요. 생각보다 며느리가 일을 잘하는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며느리는 입버릇처럼 이런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어머님, 이 가게 나중에 저한테 물려주실 거죠? 나 아직 은퇴하려면 멀었어. 앞으로 10년은 더 할 거야. 처음엔 며느리도 농담으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농담이 점점 진담으로 들리고 며느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가게를 자기한테 넘기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손님이 미어 터지는데. 어머님은 반찬만 만드시고 경영은 제가 하는 게 어때요? 체인점 몇 개 더 내면 돈도 훨씬 많이 벌 수 있을 거예요. 난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지금처럼 단골 손님들 상대로 소소하게 장사하는 게 좋다. 대학을 나온 며느리는 아는 것이 많아서 그런지 자꾸만 체인점을 내서 사업을 확장시키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나이도 있었고 지금 십수년째 찾아주는 단골들만 상대하며 장사하기에도 슬슬 벅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업을 키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2호점 내주세요. 그건 제가 맡아서 관리할게요. 일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대놓고 2호점을 내달라는 당돌한 말에 일단 옆에서 배우다가 나중에 물려받으라 하고 넘어갔어요. 며느리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만족스럽지 않았죠. 그런 얼굴 표정을 보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언젠가 은퇴를 결정하게 된다면 그때 물려줘도 되는데 왜 저렇게 욕심을 내는 건지 의문이 들었죠. 며느리는 일을 하면서도 자주 이것저것 물어보고 하나라도 더 배워가려는 모습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열정적인 모습이었지만 며느리의 속내를 알기에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양념 비율이 어떻게 돼요? 뭘 넣으셨길래 이런 맛이 나요?
하지만 저는 가족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려주었어요. 당연하다 생각했고 언젠가는 며느리가 가게를 물려받겠다는 생각이었으니 아까울 것도 전혀 없었죠. 하지만 속으로는 자꾸만 묘한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배우면 배우는 대로 메모를 하거나 핸드폰으로 동영상까지 찍어가는 열정을 보였어요. 손님들이 며느리에 대한 칭찬이 자자했고 가게 매출도 조금은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고 며느리와 함께 일하는 것이 맞는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렇게 같이 일을 한 지 몇 달이 지났고 처음엔 적극적이던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아무리 생각해도 2호점을 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음식 솜씨면 옆 동네에서도 잘 먹힐 게 뻔하다니까요. 또 그 소리니? 요즘은 브랜드를 키워서 체인점을 내야 큰 돈을 벌잖아요. 어머님은 그냥 요리만 해주시면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 소리는 이제 그만하자. 난 그런 거 관심 없다니까. 차라리 저희 집 앞에서 제가 2호점을 차릴게요. 저는 어머님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뿐이라고요. 아무리 싫다고 해도 며느리는 틈만 나면 가게를 늘리자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며느리의 집요한 제안에 점점 지쳐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 가게에 한 번도 없던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을 넘게 찾아주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불만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김 사장, 어제 가져간 반찬에 머리카락이 나왔어. 죄송해요. 반찬값은 제가 환불을 해드릴게요. 앞으로 좀 더 신경 쓸게요. 그리고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요즘 반찬 맛이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간이 너무 짜다고 해야 하나? 그 말에 놀라서 손님이 돌아간 뒤에 모든 반찬의 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음식 맛은 예전과 똑같다는 생각이었죠. 내 입에 문제가 있나 하는 의심이 생겼고 그런 일이 다른 손님들에게도 반복이 되자 나이가 들어 간을 못 보는 건가 싶어 밤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민 끝에 일을 하던 중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요즘 손님들이 반찬 맛이 이상하다고 하시던데 너가 봐도 그렇니? 하지만 며느리는 별일 아니라는 듯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원래 손님들 입맛이 변덕스럽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며느리의 말에 왠지 더 불안해지고 말았습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손님들의 컴플레인은 점점 늘어났고 심지어 반찬에서 머리카락도 아닌 비닐이나 플라스틱 쪼가리 같은 이물질이 나오기도 했어요. 아무리 사과를 해도 용서받기 힘든 일이었고 지금까지 장사를 해오면서 이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았죠. 가게 매출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자주 보이던 단골 손님의 얼굴도 점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가게 문을 닫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쌓여만 가던 중 며느리가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그냥 이참에 가게를 접으시는 건 어때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던 말에 너무나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냐? 가게를 그만두라고? 저는 어머님 건강도 걱정되고 요즘 손님들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아서요. 벌어둔 돈도 많으신데 이젠 그만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며느리의 말에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난 아직 멀쩡하게 일할 나이다. 자꾸 그렇게 고집을 부리실 때가 아니에요. 요즘 실수도 많아지신 것 같고 손님들 컴플레인도 예전보다 늘어났잖아요. 이러다 가게 망하면 어머님만 손해죠. 그 말에 마음이 철렁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평생을 일하고 일구어온 가게지만 그날 며느리의 말을 들은 이후로는 가게에 나가는 것이 무서워졌어요.
반찬을 사간 손님들이 또다시 불만을 이야기할까봐 음식을 만드는 것이 고통이었죠. 그로부터 며칠 후 며느리는 일을 그만두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저 오늘까지만 할게요. 더 이상 어머님 가게 일을 도와드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너까지 나가면 어떻게 하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배울 게 없고 제 시간이 아까울 지경이에요. 쌀쌀맞은 며느리의 말에 저는 할 말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떠나고 난 뒤 가게는 더욱 썰렁해졌고 예전보다 더욱 정성을 들였지만 한 번 발길을 끄는 손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렇게까지 힘들게 가게를 운영해야 하나 고민을 거듭하며 가게 문을 닫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30년을 넘게 운영한 가게에 폐업 날짜를 받아놓고 심란한 마음으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자주 오던 단골 손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장님, 정말 이번 달까지만 하는 거예요? 네, 요즘 몸도 좀 안 좋고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예전 같지 않네요. 그럼 사장님, 혹시 옆 동네에 새로 생긴 반찬 가게 아세요? 여기랑 맛이 완전 똑같던데. 다른 것도 그렇고 특히 가지튀김 있잖아요. 사장님이랑 똑같이 만들길래 2호점이라도 낸 줄 알았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머릿속이 복잡해졌고 손님에게 가게 위치가 어딘지 물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이 편치 않았고 뭔가 찜찜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며느리의 얼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설마 그럴 리가 하는 생각이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옆 동네 반찬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레시피를 다른 사람에게 뺏긴 것이라도 상관없으니 며느리가 아니길 바랬죠. 그런데 버스에서 내려 멀리서 봐도 한 가게 앞에 엄청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반찬 가게 줄이었고 진열장 너머로 보이는 반찬들은 전부 제가 만들던 것과 똑같았죠. 반찬 가게 반찬들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몇몇 가지는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제가 개발한 음식이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가게 안을 살펴보니 며느리가 환한 미소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사돈이 계산을 하고 손님들이 고른 반찬을 포장해주고 있었죠.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되더라고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가게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더니 며느리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사돈은 속도 모르고 반가운 얼굴로 반기더라고요. 오셨어요? 오랜만이네요. 저는 여전히 진정이 되지 않아 떨리는 목소리로 며느리에게 이게 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며느리는 순간 표정을 싹 바꾸더니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랑 친정엄마랑 가게 차린 거예요. 어머님한테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타이밍이 안 맞더라고요. 그럼 반찬도 전부 내가 만들던 그대로 하는 거야? 어떻게 내 레시피로 가게를 차릴 수 있어? 그러자 며느리는 싱긋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어머님 것도 아니잖아요. 원래 반찬이란 게 다 비슷비슷한 거죠. 뻔뻔한 그 말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있었는데 며느리는 차가운 눈빛으로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열심히 배웠으니 제 거나 다름없잖아요. 옆에 있던 사돈도 얄밉게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사돈. 애가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보겠다는데 뭐가 문제예요? 사실 사돈이 우리랑 같이 체인점 해보겠다고 마음만 먹었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겠죠. 저는 바로 가게를 뛰쳐나왔고 심장은 터질 듯 쿵쾅거렸죠. 며느리가 그동안 가게에서 일하며 레시피 비법을 모두 가져갔고 동시에 손님들이 사가는 반찬의 간을 망쳐놓거나 이물질을 넣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내 가게를 망치고 내 레시피로 새 가게를 차렸다고요.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며느리와 마찬가지로 냉담했습니다. 자기 가게 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막말로 엄마는 가게 물려주기 싫다고 하셨다면서요. 그리고 엄마, 너무 고집 부리지 마세요. 다 같이 잘 살면 되는 거죠. 아들도 내 편이 아니었고 가족들에게 버림받아 혼자 남게 된 기분이었어요. 며칠 동안 가게 문도 못 열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온 가게도 잃고 가족도 잃었구나 싶었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다가 문득 일어나 거울을 봤는데 정말 사람의 몰골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주저만 앉아있을 일이 아니라 생각했고 마음을 다 잡은 뒤에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혹시라도 법적으로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싶었죠. 며느리가 제 레시피와 노하우를 도용해 가게를 차린 것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했지만 변호사는 이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하더라고요. 따로 비밀 유지 계약을 한 것도 아니라 요리 레시피 자체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이었어요. 사무실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모든 희망을 잃은 채 무겁게만 느껴졌죠.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끝이 나는 걸까 싶기도 했습니다. 가게를 접기로 한 날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이대로 은퇴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몸도 금방 상할 것 같더라고요.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고 다음 날 다시 마음을 다잡아서 모처럼 새벽 일찍 출근했어요. 수십 년을 했던 것처럼 평소 그대로 반찬을 만들었지만 마치 처음으로 가게를 냈을 때의 설레임도 느껴지더라고요. 매일 일찍 일어나 정성스레 음식을 만들었지만 좀처럼 떨어진 매출은 늘지 않았고 한 번 발길을 끄는 단골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주저앉기 싫어 새로운 판로를 모색하다가 요즘은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고 주문도 받는다는 말에 오전 영업이 끝나면 동네 문화센터로 찾아갔어요. 제 사정을 이야기하고 컴퓨터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강사 청년이 정말 친절하게도 핸드폰으로 하는 방법을 다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만든 반찬을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릴 수 있게 되었고 지역 주민들이 모여있는 카페에 들어가 반찬 정기 배송 주문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주문이 점점 늘어나고 좋은 후기글이 올라올 때마다 매출은 껑충 뛰었어요. 제가 스스로 인터넷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손님들이 남긴 맛있다는 칭찬 글을 볼 때마다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당장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다시 일을 하며 인정을 받는다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가게는 다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고 등을 돌렸던 단골 손님들도 하나 둘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스스로에게 포기하지 않길 정말 잘했다고 몇 번이나 생각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 다시 예전처럼 직원도 쓰게 되었고 매일 모든 반찬이 일찌감치 매진되어 행복한 비명을 질렀어요. 반면에 며느리와 사돈이 차린 가게는 반년도 지나지 않았는데 손님이 뚝 끊겨서 파리만 날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마케팅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던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발길이 끊겼다고 해요. 음식의 조리법은 따라할 수 있어도 세심한 정성을 들이지 않으면 먹는 손님은 금방 알아보기 마련이었죠. 하루는 일찌감치 가게를 마감하고 며느리의 가게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가게 안은 손님이 하나도 없었고 며느리와 사돈은 인상을 잔뜩 찌푸린 채 앉아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 안 좋긴 했지만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또다시 몇 달이 지나
평소처럼 가게에서 배달 주문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문이 열리더니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 사이에 얼굴은 수척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하게 드리워 있었죠. 하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미련과 욕심이 잔뜩 들어차 있더라고요. 어머님, 저 할 말이 있어요. 너가 여기까지 무슨 일이니? 며느리는 한숨을 쉬고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어머님, 요즘 지역 카페에서 주문 많이 들어온다면서요? 저희랑 합쳐서 해요. 어머님이랑 저랑 함께 힘을 합치면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뻔뻔하게 찾아와 같이 일을 하자는 며느리를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너랑 나랑 가는 길이 서로 다른 것 같은데 너도 다시 열심히 해봐. 이 가게 정리할 때까지 너랑 다시 일하는 일은 없을 거야. 뒤통수 치는 사람과는 일 못한다는 게 내 철칙이거든. 그러자 며느리는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한참을 째려보다가 나갔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며느리의 가게는 개업 1년이 되지만 요즘 들리는 소문은 좋지 않아요. 아들도 최근 전화를 걸어 어떻게든 며느리 가게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지만 이런지아에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여전히 제 가게에는 손님들이 많이 찾고 있고 지역 반찬 정기 배달도 주문이 꾸준하게 늘어가고 있어요. 이 나이까지 인생을 살며 참 많은 일을 겪었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맞기도 했지만 이번 일만큼 큰 배신감을 느낀 적은 처음이었죠. 환갑이 훌쩍 넘은 나이라서 며느리는 제가 하는 일이 쉬워 보이고 우습게 생각을 했겠지만 저도 이날 이때까지 인생을 허투루 살아온 건 아닙니다. 처음엔 아들과 둘이 먹고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지만 이제는 돈을 떠나 제 천직이 되어버렸어요. 며느리가 꾸준하게 일을 배우고 진심을 보여줬다면 가게를 물려줬을지도 모르겠는데 이제는 제가 힘닿는 데까지 할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년에 웃음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